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을 장악한 거란은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과 함께 낙타 50피를 선물로 보내지만 고려의 태조 왕건은 거란의 사신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시키고 낙타는 만보교 아래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요. 이후 993년 요나라의 소손령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 영토인 봉산군을 점령한 뒤 고려의 항복을 강요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서희는 요나라의 진짜 목적을 눈치채고 소손령과의 담판에서 송나라와의 친교를 끊는 대가로 강동 6주를 얻게 됩니다. 이후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는 고려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를 느꼈고 1010년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요나라는 강동 6주의 흥화진으로 진격하는데 흥화진에는 고려 병사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에는 희대의 명장 양규가 있었고 40만 대 3000명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흥화진 지키기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강조가 이끄는 통주에서 발생하는데요. 통주 야전에서 거란군에 패배해 주력군을 잃어버린 고려는 통주 수성에는 성공하지만 이후 야전으로 나가 거란군을 저지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요나라는 흥화진, 서경, 통주 등 후방을 남겨두고 개경을 향해 남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항복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강감찬은 항전을 주장하고 현종은 항전을 위해 개경에서 남쪽으로 피신하게 되죠. 현종의 피난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피난길에서 신하, 병사, 노비는 태반이 다 달아나 버리고 남은 신하는 50명이 전부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망국의 왕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현종을 버린 것이죠. 한편 현종이 피신한 개경은 이후 거란군에 의해 손쉽게 함락되고 맙니다. 남쪽으로 피신해 가던 현종은 양주에 이르러 하공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공진은 요 성종을 설득해 오겠다며 북쪽으로 향하고 현종은 남쪽으로 피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공진이 북쪽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빠르게 거란군을 만나게 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때가 가장 긴박한 순간으로 불리는데 당시 거란 선봉과 현종 일행과의 거리는 10여리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때 현종이 거란군에게 붙잡혔다면 고려는 더 일찍 멸망할 수도 있었겠죠. 거란군을 만난 하공진은 고려 왕은 이미 수천이 남방까지 피신했다고 속였고 요 성종은 하공진을 인질로 잡아 퇴각을 결정합니다. 훗날 하공진은 요 성종에 의해 처형되는데요. 요 성종이 하공진을 회유하려 애썼지만 하공진은 끝까지 요의 병사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성종은 하공진의 말을 듣고 왜 퇴각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후방에 있었는데요. 시간을 잠시 돌려 흥화진 전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흥화진 방어에 성공한 양규는 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통주에서 패전병 1000명을 수습하였고 곽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곽주에는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규는 1700명으로 거란군이 점령하고 있던 곽주성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곽주성 탈환은 요요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곽주성은 거란군이 구축한 유일한 중간기지였기 때문에 이곳이 넘어가면 전방에 나가 있는 군사, 본국에서 지어놓는 병사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군은 거란의 후방을 거침없이 휘저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명장, 귀주별장 김숙흥이 적병 1만 명을 격살하였고 이후 의주지방 모로대 전투에서 양규가 적 2000명을 사살, 포로 3000명을 확보하였으며 이수 성령 추격전에서는 거란군 2500명을 죽이고 포로 1000명을 되찾아오는 등 여러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립니다. 당시 양규와 김숙흥은 거란군의 섬멸뿐 아니라 많은 포로와 백성을 구출해냈는데요. 역사에 따르면 양규와 김숙흥이 구출한 포로만 3만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11년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흥 부대는 예전에 거란군 한 부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이 부대를 요격해 1000명을 사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 성종이 직접 이끄는 최종의 친위군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양규군은 방금 구출한 고려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거란의 최정예 부대와 처절한 전투를 벌입니다. 최정예 부대를 상대로 양규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기가 다 해질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아쉽게도 이 전투에서 양규와 김숙흥을 비롯한 모든 고려군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다만 양규와 김숙흥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고려 백성들은 후에 벌어지는 제3차 침공 때 고려군으로 활약하거나 군량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훗날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양규 부대는 전멸했지만 그 과정에서 거란군의 최정예 부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란군이 압록강 일대에 이르러 강을 반쯤 건너고 있을 때 양규의 임지였던 흥화진의 수비대장 정성이 달려나와 거란군을 급습하는데요. 양규와의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또다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란의 2차 침공으로 고려는 수도가 함락되고 서북 지방이 초토화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거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규를 비롯한 고려군의 활약으로 요의 많은 병력이 몰살당하는 바람에 거란은 장수 등용 시 글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뽑았을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죠.
1011년 정월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거란에 친주하지 않았고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유해 요청도 거부합니다. 1013년에 이르러서는 거란과 국교를 끊고 송나라와 다시 교류하는데요. 이를 명분으로 2018년 12월 거란은 소비압이 이끄는 10만 명의 대군으로 고려를 다시 침공합니다. 제3차 여효전쟁의 시작이었죠. 전쟁이 시작되자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을 이끌고 영주에 대기시킵니다. 강감찬은 기병 1만 2천 명을 파견하여 흥어진 동쪽 삼교천 계곡에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삼교천의 물줄기를 굵은 줄로 꿰 세 가죽으로 막아 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남하하던 거란군은 흥어진에 이르러 메마른 삼교천을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강감찬은 막고 있던 물줄기를 일시에 내려보내는 수공 전략으로 거란군의 허리를 끊었고 매복해두었던 기병을 돌격시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소배압은 흥어진에서의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륙길을 통해 빠르게 개경으로 남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유목 기마민족이 선호하던 전투 방법이었는데요. 거점을 무시하고 수도로 빠르게 돌격하여 왕을 사로잡을 경우 빠르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전 거란이 발해를 무너뜨릴 때도 이 전법이 활용되었고요. 하지만 발해 때와는 다르게 고려군은 만일에 대한 준비를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소배압이 빠르게 개경으로 진격하면서 자주에 이르렀을 때 강민첨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마탄 지역에서는 실랑 조원이 거란군 1만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제3차 거란 침공이 시작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여러 신료들이 2차 전쟁 당시를 떠올리며 현종에게 피난 갈 곳을 권유하였으나 현종은 두 번의 도망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개경에서 맞서 싸울 의지를 완고히 했습니다. 1919년 1월 후방 거점을 무시한 채 빠르게 내려온 거란군은 개경과 백리거리의 신은년까지 침입해 옵니다. 그러나 고려 현종은 거란군의 진격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사전에 개경 주위의 백성들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작물과 가옥을 모두 철거하고 태워버립니다. 이는 이른바 청야전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적군이 사용할 만한 군수물자와 식량을 없애 보급에 한계를 주어 지치게 만들고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이후 소배압이 뒤로 돌려놓은 척후기병 300기 역시 현종에 의해 간파당하여 전멸당하자 거란군은 공격을 유지할 수 없는 시점, 즉 공세 종말점임을 깨닫고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후방을 방치해온 요나라 입장에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생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1919년 1월 23일 퇴각하고 있는 거란군이 청천간을 건너고 있을 때 남쪽의 연주, 북쪽의 위주 등에서 고려군의 유격으로 거란군 5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고 해안길로의 퇴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안길로의 퇴군이 막히자 소배압은 내륙길로 방향을 틀고 내륙길로 향하는데요. 내륙길의 마지막 관문인 귀주성 앞 평원에서 소배압은 강감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의 시작이었죠. 귀주 평야지대에서 소배압을 만난 강감찬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중현이 이끄는 정예 기병대 1만 명이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한편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명의 요나라 정예부대는 개천 하나를 등 뒤에 지고 싸우는 배수진을 택합니다. 특히 평야지대에서의 회전은 거란군의 최대 강점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소배압은 고려군을 격퇴시켜 송나라를 이긴 전성기 요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평야에서 혈전, 대혈투가 펼쳐집니다. 첫날 회전에서 강민첨의 중앙기병대는 거란군의 중앙군을 격파시키고 뒤이어 고려 중앙군은 거란군을 양축으로 나누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군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좌우익 전투에서 고려군이 거란군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감찬은 직접 병력을 이끌고 좌익으로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중앙에 있던 강민첨 역시 우익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의미 없는 병력 소모만 지속되었죠. 첫날 회전에서 먼저 퇴각 신호를 울린 쪽은 거란군이었습니다. 병력의 소모를 걱정한 소배압은 북과 뿔피리를 불어 군을 뒤로 물렸고 고려군 역시 거란군의 퇴로를 막은 채 군을 한 발짝 뒤로 물렸습니다. 두 번째 날 고려군은 좌우익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거란군과 고려군은 피를 토하는 끝없는 혈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밀리는 팽팽한 전쟁의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거란군 뒤쪽에서 큰 소란이 발생합니다. 바로 김중현이 이끄는 병력 1만 명이 거란군 등 뒤에서 나타난 것이었죠. 김중현이 이끄는 고려군 1만 명은 주저없이 돌격해 거란군의 후방을 뒤집어 놓습니다. 전방에 집중하던 거란군은 김중현의 후방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 변수는 전쟁의 판도를 크게 뒤엎습니다. 당시 거란군의 전위는 천운군과 우피실군이 맡았는데 우피실군은 황제군 5위의 하나로 병력 6만 명을 보유한 정예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피실 정예군이 고려군의 돌격에 무너졌고 우피실군이 무너지자 이윽고 모든 전선에서 거란 병사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고려군이 남쪽에 거란군이 북쪽에 포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란군은 갑작스레 역풍에 맞아 공병이 활약하지 못하였고 김종현의 등장으로 전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바람으로 시야조차 가려지자 거란군의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맹하기로 유명하였던 거란군의 최정예병들은
병사들은 서로를 밟으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소배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친 거란군이 달아날 곳은 없었습니다. 고려군은 삼면에서 거란 병사들을 포위하고 총 공격하였죠. 결국 소배압은 소수의 기병들만 이끈 채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유명한 거란의 장수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10만 명의 정예병력 중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할 만큼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면 고려는 전쟁포로를 구하고 10만의 거란군이 황급히 도망치기를 벌이고 간 군장비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서는 이날 죽은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으며 포로와 전리품은 산더미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송나라의 역사서인 송사조차 다하와 타하의 전투에서 거란군이 고려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주대첩의 승리로 26년에 걸친 장기간의 고려거란 전쟁을 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요나라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한 국가였는데요. 서역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거란군을 상대로 고려는 평야에서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죠. 그리고 이 귀주대첩은 훗날 살수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려거란 전쟁과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AI 스토리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